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급하게 하락할 때만큼이나 이 반등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또 크게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전략 체크인에서 포트폴리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반가운 반등세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읽어주세요. 네,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눌림목을 겪고 있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2.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에 대한 이런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외 환경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 어닝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업종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 좋아지는 이런 내용까지 발생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해서 주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저희가 뭐 2,40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다행히 2,470포인트까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 지지선을 좀 지켜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포인트를 다행히 좀 지켜내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조금 아직도 누르는 이유는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외 환경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양호하고 우호적인 이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발목을 잡는 이슈가 있대. 이제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바닥선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어제 그래도 반등은 조금 우호적인 내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2400선 지지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2400선 지지를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정말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찐바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작년 데이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월 14일 정도에 바닥을 찍고 연말까지 랠리를 좀 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통계가 들어맞지는 않지만 코스닥이 3% 가까이 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구간이 장기간에서 지지선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어제는 장기 바닥은 좀 확인한 것으로 좀 무게 중심을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비중 지난주에 좀 줄였었다가 사실은 바로 이제 주식을 좀 확대하는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텐데요. 미국 빅테크 이런 실적 발표 관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눌림목 진짜 길게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70%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가장 좀 많이 오르게 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해소되는 분위기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런 코스닥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 변화를 좀 기대하는 이런 심리가 확대되는 이런 내용이 좀 생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의 개인의 수급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인들은 어제 이버스 ETF를 조금 많이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어쨌든 대외 변수 자체는 조금 한 며칠 전보다는 좀 변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료나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양호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시총 1, 2 종목들이 스코어가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심리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시장에 대한 이런 주식 코트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매수해가는 분할 매수해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금 대 주식 비중이 6대 4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고수분들 가운데서 현금을 가장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비율은 그대로 가져가시는지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시다면 알려주시죠. 네, 아마 지난주 시장에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도 뭐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의견 한번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뭐 지난주 제가 들고 있었던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파마 리서치 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어쨌든 지금 수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 쪽 의견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의 수출 데이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이 11만 8천 원대 이 부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3% 가까이 상승에 나와주면서 아직까지 의료기기에 대한 탄력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건조한 이런 가을이나 겨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주란 힐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부 탄력을 좀 더 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가을 겨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잠재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양호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계속적으로 하락할 때 10% 가까이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10만 원 선에 대한 이런 지지선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롯데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주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 반등이 조금 나왔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현재 롯데 같은 경우도 지지선에 대한 이런 좀 확산, 좀 확인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나 LG전자의 활약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 내놓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고 그때 10만 원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리스크 관리 얼마에서 하실 건가요? 더 들고 가실 건가요? 했는데 좀 더 믿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믿음에 화답하는 그런 좋은 실적이 나와서 이제는 또 믿고 쭉쭉 뻗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그대로 40%는 유지를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신규 매수 관심 종목이 있으세요? 네, 그 신규 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 시장이 좋다라고 요즘에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 관련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보고 있어서 최근에 가장 매매를 많이 했던 저 개인적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이런 수주가 많은 편인데요. 하이닉스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동행하는 이런 패턴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깨질 때도 잘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 정상화됐을 때 이렇게 잘 버텼던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저희는 좀 많이 확인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동 엔지니어링을 진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도 이런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올해 3개월 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박스권 상단을 이제는 드디어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좀 더 빠르게 배타가 높은 종목으로는 엔지니어링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포트에 30% 비중으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각각 20%씩인데 이 종목은 한 번에 좀 굵직하게 담으시네요. 분할매수 안 하시고 또 비중이 이렇게 한 번에 다른 종목 대비로 많이 담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인지 이 가격 전략, 접근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하나 리서치라든지 LG전자, 핸드레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의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확보한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20%로 골고루 좀 분배를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종목들과는 다른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향 추세 그리고 32,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가격 능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주춤했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좀 더 높은 비중 실어보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새로운 카드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차트를 보니까 거의 뭐 꺾인 것도 없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수익 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금 대 주식 비중 이 부분을 6대 4로 가져가면서 소나기를 피했고요. 이제 소나기가 좀 지나가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공격으로 전환이 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종목 세 종목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각각 20%씩 파마리서치, LG전자, 현대 로템이 있고요. 여기서 공격 카드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꺼내 듭니다. 30% 비중 담게 되면서 주식 90, 현금 10%의 비중으로 공격형 포트폴리오로 변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선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였는데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매수 전환, 선물 시장에서도 또 외국인이 사면서 시장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